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무석입니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 역전의 꿈을 꾸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복권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복권 그 1등에 당첨이 될 확률이요. 40만 분의 1에서 많게는 1,400만 분의 1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네, 한 심리학자는 복권이 자신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매주 복권 사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꾸준한 노력이 값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현명한 투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종목 킥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흘째 상승했던 유럽 증시와는 달리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막판에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네. 나스닥 지수가 크게 내렸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개인은 또 순매수로 돌아섰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 정밀과 운송 장비, 건설, 전기, 전자 등의 업종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또 어제 2.6%나 급락을 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도 0.3%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네, 코스닥이 5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먼저 무료 문자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또 매도하실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도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이 시간에 채널 고정하시길 바랄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요.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빛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 나오셨고요.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환섭 대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요. 종목 퀵 서비스에서 적용이 되는 게임의 규칙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 퀵 서비스에는 별점제 시행이 되죠.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요즘에 별점 100초를 잘 안 지키시는데 100초가 딱 되면 칼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또 별점을 주신 끊어주실 거예요? 네. 예. 별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많은 별표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떤 시청자가 연결이 됐을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어째 사는 것마다 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진짜 목소리가 밝으셔서 네. 저희가 기분이 좋아요. 네, 밝게 살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 편이죠. 네, 정말 예. 그 점 배워야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네, KP 케미컬. 예. 네. 네, 4월 달에 15,300원에요. 네. 예. 10%를 샀는데, 이게 저는 손절을 잘하는 편이에요. 안 되면은 그냥 손절 치고 하는데 10% 이상 내려가서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호남석유하고 무슨 합병이 있어서 괜찮다고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계속 뒤지부진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는데 호남석유 무슨 100배 5로 이렇게 해서 지분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네. 예, 전화 참 잘 주셨습니다. 예. 예, 이 종목에 대해서 남은우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그 전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의견을 주고 계신지 그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예, 6인의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 4분이시고요. 두 분께서는 매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한 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분할로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적으셨습니다. 네. 남은 원장님, 호남석유와 합병이 되면 내년 1월쯤이었나요? 이렇게 KP 케미칼 주주들이
호남 석유 쪽으로 흡수 합병이 되는 건가요? 예, 소규모 이제 분할 합병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지분의 5% 미만의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합병이 가능합니다. 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단기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신데 지금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네. 그래서 합병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예, 예, 뭐 합병 이야기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병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KP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봐서는 안 되고 호남석유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모르는 투자 기법들이 중간에 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일정 부분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요 같은 경우는 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이 KP케미칼 한 20주 정도를 주면은 호남석유를 한 주를 주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두 종목의 어떤 가격 차이가 20배가 넘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서 소위 말하는 차익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해요. 예. 그 차익 거래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예, 주가가 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황의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차익 거래만 활발하고 기타의 어떤 펀더멘탈적 접근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면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오늘로서 일단 다음 주 23일부터는 주식 주주들에 대한 명부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 확정은 오늘까지가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오늘까지 가지고 계시면 호남석유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네,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가격을 보시면 12,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럴 때는요, 아주 간단하게요. 주식을 있는 대로 다 사셔도 되는 겁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12,800원 이상의 금액은 확정이 돼 있거든요. 12,800원에요? 네네. 그러니까 12,830원 정도가 될 건데요. 예, 그 가격에서는 이 시청자분께서 시장에 내놓고 팔지 않으셔도요. 네, 호남석유라는 기업에서 그 금액으로 사주게 돼 있어요. 주식을요. 그러면은 12,000원 내려가면은 네. 그러면 사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까지 주주만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12,800원 이하에서는 절대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12,800원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금액을 이제 노릴 수 있는 네,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뭐 12,000원대 내려갔을 경우에 최근에 그죠? 이럴 때는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배팅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 확정 수익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아, 그걸 진즉 알았으면 좀 더 잡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요. 다음번에 주식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꼭 활용하시고요. 자, 현재 어떤 이제 12월 말에 이제 합병되기로 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KP케미칼의 전망보다는 호남석유로서의 전망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아까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 KP케미칼이 가격이 12,300원인데요. 여기에서 곱하기 20을 하면은요. 네, 24만 6천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호남석유는 25만 원이 넘죠? 예. 그죠? 예. 그러면 24만 6천원이 적정 가격인데 호남석유가 25만 2천원이라는 것은 KP케미칼은 오늘도 싼 가격이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KP케미칼을 사고 동시에 호남석유를 파는 거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여튼 이제 화학업종은요 점진적인 회복이 일단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 13,300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좀 저항은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손절매 가격은 없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없이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자는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합병이 내년 1월에 된다고요? 합병 12월 27일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12월 27일 내년부터는 즉 이제 12월 27일, 28일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합병된 주식으로 들어가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요. 4월 달부터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네.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그 이후에는 호남 석유 쪽으로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시청자님. 네. 예, 올해 12월 27일에 합병이 이루어지고요. 네. 네. 내년 1월 15일에 KP 케미칼 주식이 호남석유 주식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호남석유 주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호남석유가 향후에 주가가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들고 계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AS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밝은 성격 참 마음에 듭니다. 예, 좋아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입니다. 락앤락인데요. 매수가 33,600원에 비중이 20%. 걱정이신 점은 매수가 회복 만약 여력이 없다면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예, 33,6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네. 지금 매수를 하신 이후에 급락했어요. 급락을 하고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참아오신 가격대인데요. 네. 이렇게 그 매출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던 이유가 처음에 5만 원대 2011년 8월쯤에 5만 원대를 기록할 때는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을 보여주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매출 자체가 국내 법인 영업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300억 이상 나오던 매출 영업이익이 한 30억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향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48% 정도를 차지하는데 20% 이상씩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에 대한 급락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러한 상태가 완화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33,000원 매수가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네. 최초에 이렇게 성장을 하던 주식에게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뭐 대단한 성장주다라고 시장에서 보면서 상당히 멀티플을 더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기대감을 읽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될 때는 최초에 성장할 때만큼의 멀티플을 더해주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보통 주가 흐름의 특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오면 손실폭을 줄여나가시는 그러한 매매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2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수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런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락앤락 매수가까지 딱 회복하지 못해도 그 근처 오시면 손절하시는 방법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가 어제 8% 급락했다가 네. 오늘도 장중에 8%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어제 종가 기준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같이 최근에 잘 올라가던 종목들이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어제 오늘 크게 흔들리는데 네. 컴투스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7만 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컴투스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12,000원대 우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올해 전망은 굉장히 좋거든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률 추정 예산 금액이 한 570% 정도 커질 것으로 증권사들은 좀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평균 금액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2011년 전체적으로 한 12,000원에서 13,000원이라는 금액이 평균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아주 쉽죠. 12,000원 곱하기 5 하면 되죠. 12,000원 곱하기 5 하면 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00원 곱하기 6 하면은요. 72,000원이 나오거든요. 즉, 이 기업의 적정 가치 주가의 수준은 6만 원에서 72,000원 정도가 적정 가치가 더 평가를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7만 원이라는 가격은 일단 적정 수준에 현재까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게 온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7만 원의 금액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어떤 한 방향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버슈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신 금액보다는 좀 높은 금액에서 일단 매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예.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의 슈팅까지는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니까요. 그 정도 선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조금씩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컴투스의 목표 가격이 한 7만 원 선이면 딱 적당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네. 매수가 정도 왔을 때 조금 이득 보시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욕심이 큰 화를 부르기도 하죠. 예. 네.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매수가 2,764원의 비중 20%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언제쯤 사셨을까요? 2,000 최근 올라왔을 때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매수가 회복이 이분도 궁금하다 하시네요. 예, 2,764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2012년 초반에 매수를 하시고 1,500원까지 하락하는 걸 보셨으니까 상당히 큰 폭의 하락도 견뎌내시고 아직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한 200억, 300억 사이로 상당히 소형주 코스닥 스몰캡에 해당을 하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평소에 지금 거래가 일일 거래량이 만주에서 2만주 사이로 주가도 낮은데 거래량도 엄청나게 없는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이러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는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의 그림은 상당히 아직까지 매수를 했던 매수 세력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패턴이 많다. 2차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2,760원 대 있으시면 조금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매도 시점은 거래량이 한 200만 주가량, 200만 주 이상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시고 주식을 정리하시는 게 유효한 투자 전략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바이오스마트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서 볼게요. 네. 바른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른전자를 문의하신 분은 전화로 요청을 하셨고요. 1,5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네요. 예, 우선 계속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요,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 모바일 기기 쪽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TV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위축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새로이 신규 설비 증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펙스 쪽에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9월 이후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저항대에 몰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500원에서 1,600원 라인이라면 한 번쯤 잘라줘야 되는 라인이 아니겠나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1,435원. 쉽게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전고점인 1,6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중장기 전체적인 IT 산업과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목표를 짧게 잡고요. 내년에 다시 매수 타이밍이 도래했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가면서 크게 잡는 수익률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바른전자를 봐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또 하루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면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중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십시오. 네, 다음 종목 투비소프트입니다. 매수가 예. 7,650원에 비중 20%. 전망과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이렇게 이익 보시려고 주식 투자하셨는데 손절가 궁금하시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7,650원이면 네.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투비소프트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230억, 240억 정도 되는 아주 소형사에 해당을 하는데요. 지금 장기간 동안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오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향하는 종목에 매매를 할 때는 지금 상승할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다시 이격을 좁히는 부분에서 매수 시점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 이러한 우상향하는 흐름이 깨어질 때 깨어지게 된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만약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우상향 추세를 훼손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투비 소프트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대한제강 보겠습니다. 대한제강은 9,150원에 35%를 들고 계시는데요. 1079님께서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이분 역시 이게 가장 궁금하신가 봐요. 예. 예, 결론적으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기업 내부에서도 강하게 주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쪽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을 지금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 확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로서의 제강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업 관련과 더불어서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중국 증시의 회복 그리고 향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 소재군들의 그 수익 상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보유해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들도요. 현재는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을 통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이제부터는 좀 속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의 정도의 비율이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일련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역시 11,000원대 저항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고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부분에서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11,000원을 넘어서 한번 롤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재상승, 상당한 상승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000원 정도 잡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 14,000원 정도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비중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수익권 내 계신데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0분을 넘겨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반갑습니다. 주셨어요? 예, 여기 대구예요. 대구요? 대구도 많이 추운가요? 대구는 원래 좀 따뜻하죠? 예, 대구는 좀 아침, 낮에는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지금 따뜻해요? 예, 다행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많이 걸리시던데 조심하세요, 시청자님. 예, 혹시 뭐 예. 단풍 계획 감사합니다. 같은 건 세우셨어요? 예? 단풍 보러 가실 뭐 여행 같은 건 계획 세우셨어요? 예. 저기 단풍놀이 갈 거예요. 이제. 가실 거예요? 또 마음 편히 또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가요. 네, 26만 원이요. 26만 원이고요. 20%. 20%요.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시고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한 달 됐는데요. 네. 그거 팔을 시점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전화 그쵸? 드렸어요. 요걸 잘 해결해 드려야지 단풍 여행을 가실 텐데요. 그럼 예, 먼저 시청자님, 그런데요.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고르게 되셨어요? 예, 그거 증권회사에서 추천해서 샀어요. 증권회사. 혹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대우증권에- 거예요? 예, 대우증권에서 사준 거예요. 아, 네. 그러셨어요. 예, 증권사에서. 예. 예.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저희가 한번 현대중공업 6인의 자문 의견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보유 의견이 다수입니다. 네 분께서 보유해보자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한 분, 또 반등 시 매도 의견 한 분, 각각 이렇게 한 분 의견 주셨습니다. 연일 하락세 요 며칠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소환섭 대리님, 현대중공업 봐주시죠.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26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제 매수하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이렇게 속상하고 그 어디서 추천을 해주신 분을 또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조선업체인데
지금 경기 상황 때문에 그래도 이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예. 육상 플랜트, 해양 플랜트, 그리고 굴삭기, 포크레인 이런 거 아시죠? 예, 이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다른 해외 글로벌 경기조차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2012년도, 13년도까지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예, 실제로 지금 뭐 상선에 대한 수주 또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근데 세계 1위의 이런 조선사였기 때문에 예. 전부 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소형사, 중형사들이 계속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실적이 안 좋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자체는 현대중공업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지고 매출과 올라가죠.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이전에 증가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예. 크죠. 예.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 결국 오래 기다리시면 뭐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추천을 드렸던 이유처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주가를 하루하루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예. 사실 포크레인 만드는 부분에서도 중국에서도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중국 내부에서 이제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생겨나서 현대중공업계 중국의 저가 포크레인보다 고가에 해당하거든요. 예. 뭐 사실 저희가 포크레인 볼 때 현대중공업은 뭐 개나리색이고 두산 인프라코어 포크레인은 샛노란색 그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색인데 뭐 포크레인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는 볼보 거를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뭐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싼 제품이 있으면 저가 제품을 쓰고 AS가 잘 되면 그 제품을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데 대신 다른 사업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될 때 현대중공업 주가도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시장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하루하루 주가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장기 투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머님, 네. 이 종목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예. 네, 이번 주는 마음 편히 단풍 여행 또 갔다 오시고요. 예. 예. 다음 주에 또 그러면 통화. 저기 예. 금년 12월까지 놔두면은 내 산 가격은 올라나요? 12월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12월까지 경기가 돌아서겠다.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 네. 뭐 이제 내년에 들어서면서 지금 그럼 뭐 뭐 1년 세계 이상 글로벌 갖고 경기 있어야 자체가 되겠네요. 예, 1년 이상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 건지 여쭤보시네요. 그죠. 한 1년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예. 되는 거죠. 사실 어머님한테는 2개월도 장기 투자세요. 예.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기로는 이게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요? 단기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예. 하락을 한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현대중공업의 바닥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바닥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오면 더 가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에서 매도할까요? 그 매수가 근처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고 이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네, 평선이 지금 241선이 27만 원 선 근처에 있거든요. 예. 그 근처에서 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참 많으실 텐데 네. 시간적인 예, 여유가 예, 많이 예. 없어서요. 예.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풀어지셨죠? 네, 일단은 다 장기 풀어졌어요. 투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네, 길게 갑자기 들고 바쁘셨어요. 가시면 네. 매수가까지 예, 예.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조금은 예. 더 인내해 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풀리니까 빨리 끊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너무 다급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 오늘 문자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빨리 네.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위아 볼게요. 네. 현대위아 매수하신 분 가격대는 18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대응 방법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이익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중국 엔진에서 감마 엔진 같은 경우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이익을 좀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3, 4분기 실적과 4, 4분기 실적 모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4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들은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특징인데요. 만약에 이제 1,100원대가 이제 붕괴가 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좀 끌고 나가는 쪽에, 그리고 수급에 어떤 큰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세는 이 정도 제가 그어두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 지금 그어두게 되면은요, 한 17만 5천 원, 즉 종가상으로 한 17만 원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 대해서는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 라인 정도 17만 5천 원 정도만 지켜나간다면 지금은 충분히 재상승을 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에 보시다시피 이 기관과 외인들의 계속적인 매수세를 통해서 근본부터는 또 추세적인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차 목표치는 역시 전고점인 19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 위아 봤습니다. 이번엔 엔터주 키스트 봐드리겠습니다. 7,590원에 비중이 30%. 진단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뭐 어제장 엔터주의 급락에 비해서는 한 뭐 3%, 20% 정도 빠졌는데요. 엔터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게 된 건가요? 예,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 이제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이런 뭐 종목들 엔터주에 대한 투신권의 차익 실현 문제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다시 추종 매매,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다른 종목들과의 흐름과는 반대로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요. 지금 비중이 30%입니다.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 내용이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최고로 쳐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멀티플을 주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투자 심리가 과열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의 과열이 어디가 끝일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금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3,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만약에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중에 10%, 20%의 조금 더 작은 비중을 가지고 계셨다면 자기가 수익을 낼 때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심리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비중이 많이 실리게 된다면 이게 2배, 3배 오르더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 심리가 이익을 빨리 확정을 짓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 때문에 빨리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매매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도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당히 겁이 나실 텐데 아직까지 상승 흐름에 대한 이러한 과열 심리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급등을 할 때 거래가 집중됐고 아직까지 거래는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지금 30%시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갈 때 끝까지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키스트 비중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소리바다 바로 이어갈게요. 소리바다 사신 분 3,517원에 비중이 90%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예. 일단 들고는 가대요. 물량을 줄일 타이밍을 노려서 반드시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3,517원대 같으면 최근 이제 10월 달에 샀을 가능성이 많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이제 음원 공급이 이제 소리바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다면 유니버설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퍼지는 데까지는 이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그다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은 역시 해외 기획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긴 하지만 소리바다 자체만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음악 교육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게임 관련 주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바다는 현재의 가격은 분명히 낙폭 과대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코스닥 자체가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반적인 조정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은요. 기술적으로는 이 가격 정도 되겠습니다. 3,350원권, 3,350원에서 3,400원 정도부터는요. 조금씩 물량을 좀 줄여 나가서요. 물량을 줄여 나간 다음에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한 4,000원대까지 이제 물량을 줄여 나감으로써 일단은요. 비중이 이제 90% 부분에서 좀 빠져나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20, 30% 내외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현금화를 좀 한 다음에 추후 신규 종목이라든지 좀 다른 종목으로의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시 34분입니다.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지난주 상담해드렸던 종목 AS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1주 후에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남은호 원장님께서 전화를 네.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익 IPS였는데요. 네. 시청자 매수가는 7,200원이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은 일단은 원익 IPS 비중을 좀 더 늘려보고 싶다였는데 남은 네. 원장님께서는 비중 늘리지 말고 5,500원 써놨을 때 반 팔고 6,000원에서 6,500원 왔을 때 나머지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빠져서 아마도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원익 네, 안녕하세요. IPS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예. 예, 남은호 원장님, 네. 예, 풀어주시죠. 좀 답답하시죠? 예. 네. 지난번에 반등시 매도해야 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것은 역시 예. 좀 시장 대비 약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예. 예.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과 거래소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다면 뭐 한 5,500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예. 같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현 상황에서는요, 손절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최저가를 계속 나가지만은요. 예. 예. 일단 하루하루 시세에 너무 내동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예. 탄력적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 장세가 분명히 일정 부분 좀 하락세의 어떤 진폭이 커졌기 때문에 예. 일단 현금화 시키는 금액대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500원이 아니라 5,300원 선으로 일단 1차 매도 타이밍을 좀 낮추도록 하고요. 예. 그 정도에서 한번 짧게 끊어준 다음에 기간적으로 한 1, 2개월 정도 더 예. 뒤에 어떤 기간을 두고 본 다음에 재매수 하는 예.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매수는 한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재매수는요, 예. 가격으로보다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원익 IPS가 속해 있는 이 전체적인 IT 업종의 회복이 예.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네네. 앞으로 IPS가 이원이 IPS가 회사가 앞으로 뭐 좀 장기적으로 가있으면 좀 전망이 좋는가 안 그러면 영 희망이 없는가 그거 좀 묻고 싶네요. 예. 회사 기업의 변화는요, 제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 여기 속해 있는 이 반도체나 이 IT 예. 전기전자 전체 업황이 예. 점진적으로 회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회복은 가능하되 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그들 종목군들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이제 9개의 등급을 매긴다면 한 예. 중하 정도로 매기도록 할게요. 하 정도로 예. 중하요. 아, 중하에. 9등급이라면 중하 정도니까요.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예. 현재로서는 물량 축소를 하고요. 예. 추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 다시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다른 종목들한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남은호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주가가 네. 5,300원쯤 왔을 때 매도를 하셔서 네. 좀 속상하시겠지만 더 많이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조금만 네. 버텨보시고요.
네. 예, 저희가 언제나 늘 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의 주십시오. 네. 네, 리스크 감사합니다. 관리 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소환섭 대리가 상담해 주셨던 지난주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목은 NC소프트였고 매수가 21만 8천 원에 비중이 30%. 소환섭 대리 의견은 보유인데 중장기로 봤을 땐 비중 확대는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상에서 한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잘 지내셨어요? 예, 네, NC소프트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냥 저번 주랑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나 들고 지난주와 계셨는데요. 주가는 가격이 비슷해요. 예, 네. 예, 주중에 한번 크게 오르긴 했었는데, 예, 지금 밖에 계신가 봐요. 네, 한번 소환섭 대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NC소프트 매수가 21만 8천 원인데요. 비중 30%고 지난주와 똑같이 갖고 계시다 하시네요. 소환섭 네, 대리님, 지난- 이분께서는 지금 네.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VOD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네. 있으니까 차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주랑 지금 뭐 주가의 차이는 크지 않고 아직 네. 뭐 비싼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보유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조금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예상했던 부분보다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14년까지 지속적인 펀더멘털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최초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실적을 내고 할 때 계속해서 멀티플을 더해주고 시장에서는 박수를 쳐주는데요. 저희가 이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2014년, 13년 들어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매출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전망을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주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전망은 좋은데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 저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시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뢰하는 것이 뭐 주식을 주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장기 투자해서 전망은 분명히 괜찮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멀티플을 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가시는 부분도 뭐 투자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NC소프트 장기 투자도 괜찮지만 또 종목 교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환섭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화된 관행이 됐으며 이는 새 패러다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최근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경기 회복이 2018년 이후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과 관련해 2018년은 미국의 재정 절벽 등 거시경제 문제가 끝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2018년에는 국제금융규제 바젤 3가 시행되는 시기와 겹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내 모든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단일 감독 체계가 오는 2014년 초 시행됩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은행연합 구축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 체계를 내년 중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4년 초부터 유로존 내 6천여 개 모든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 체계가 마련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토마토이 저축은행이 다음 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토마토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하고 주말은 가교저축은행으로 넘겨 다음 주 월요일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토이 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 이전과 동시에 매각이 추진됩니다. 토마토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지난달 다른 2개 저축은행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토마토이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원리금 5천만 원 초과 예금자가 거의 없고 후순위 채권 발행도 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3분기 실적이 악화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3분기 순이익이 21억 8천만 달러, 주당 6달러 53센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보다 20.1%나 감소한 것입니다. 순이익이나 매출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구글 주가는 전날보다 8%가량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나스닥 시장위원회는 구글 주식의 거래를 잠정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1.01% 떨어졌으며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하신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남은호 원장님께서 네. 내일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이요. 향후 장세를 전망을 해보고 또 향후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소형주까지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토요일이고 날씨가 좀 춥다고 집에 계시지 말고요. 이렇게 가셔서 정말 아는 게 힘이니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가을 당풍을 볼 수 있는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남은호 원장님 세미나 갔다가 또 금방 갈 것 같은 가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는 한 1943선에서 다르지 않은 움직임, 11시부터 계속 한 0.7%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이 거듭됩니다. 510선이 지지가 되기는 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고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짙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 대응 잘 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